국민의힘 경선 이제 사흘 뒤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당원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벌써 50% 넘었다면서요? 투표율이? 예, 오늘 오후 예. 기점으로 50% 넘었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65% 부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투표율이면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보기 드문 투표율인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50% 예. 정도 55%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던 예. 거고요. 과거에 이제 투표는 사실은 이제 그 직접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뭐 당협 사무실, 구청 이런 곳에 그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율이 조금 낮았었는데 이게 모바일 투표, ARS 투표를 동원하면서 투표율 자체도 좀 높아졌고요. 이번의 경우는 또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에 한 27만 명 정도의 신규 당원들이 입당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목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투표율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당내 경선에서 2007년 그 박근혜 이명박 당시의 당내 경선 이후에 최고의 지금 그 호각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그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표율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에 계시니까 지도부에 이러니까 전망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저는 워낙 그 지금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당원 투표에서의 격차 그리고 여론조사의 격차가 최근에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그 개표 때까지도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당원 투표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각지세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말이죠. 홍준표 후보 높은 당원 투표율에 대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10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직 저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끄리낄 것도 없고 당당합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어 삼합 정신과 가치 동맹으로 대선의 최종 승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은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높은 당원 투표를 보면서 정권 교체에 희망을 봤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상대당에 있으니까 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어제 유인태 전 수석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된 상황이 있다면 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건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과 국민 구분 없이 선거인단은 전부 한 표씩의 동등한 권리를 갖고요. 권리당원의 비율을 따로 특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16만 명의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했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5대5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로 국민 50%고 나머지 이제 책임당원 50%인데요. 요게 통상 선거 앞두고 많이 이렇게 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팬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강력한 지지자들, 네. 또 반사이익적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지자들이 형성돼 있고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5% 이상 좀 압도적으로 이겨야 좀 박빙의 승부
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때도 마지막 3차 스포이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상당히 큰 차이로 지는 결과가 나와서 잠시 술렁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벌려야 승산이 홍준표 후보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지금 최재성 전 수석 하신 말씀이 객관적 분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윤석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희망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썩 훌륭한 이제 지도자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륜과 또 이런 것들이 묻어나서 또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이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뭐 저기 아까 화면에서도 네. 흠없고 깨끗한 후보라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누가 나와도 예. 저는 뭐 일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윤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이 높다고 하니까 세대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대별 선거인단 비율 역시 뭐 당원 투표라고 봐야겠죠. 20대, 30대 8.3, 10.1, 40대 16.1, 50대가 27.6, 60대가 27, 70대 이상이 10.9, 50대 이상이 40, 54, 64, 65% 정도나 되네요.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 5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한번 볼까요? 역시 수도권이 제일 많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만 합쳐도 24, 18, 30, 42, 43%나 되고요. 수도권까지 합치면은 78%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충청, 강원, 호남. 뭐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세대별로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에서 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차례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기를 보면은 만약에 지금까지의 분석과 전망대로 만약에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50대 이상의 그 당원 비율과 국민 전체의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요. 대체로 50대 이상의 그 국민 비율에 비해서 당원 비율이 한 16% 정도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 비율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당이 노쇠했다 그런 측면보다도 모든 당에 그 정치에 관심을 갖고 당원으로 참여하고 하는 분들은 젊은 세대보다는 연령이 높아질 때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층에서 좀 고령층에서 지지가 높다면 그것이 이제 정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더 얻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여론조사 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당의 지지자에게 조금 더 그 비교 우위가 있거든요.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그러면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도 실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